손도 한번 잡고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좋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 아니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넌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예, 개딸들의 트럭 시위와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사과,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와 팬덤 정치의 늪에 빠졌다. 오늘 한 언론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는 본인과 본인 측근 사법 리스크보다는 당의 단합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2시간 가까이 당원 200명 정도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명계를 겨냥한 공격을 자제해 줄 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성 지지자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넌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네. 아 그리고 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실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제 좀 자제를 부탁했던 당의 단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앞에 1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77%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라.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 들기 그만하라.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기 있는 이 비명계로 분류된 의원들 앞에서 이른바 개딸들의 트럭 시위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그 안에도 아마 스펙트럼이 좀 있을 거예요. 더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뭔가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하게 뭐 행동보다는 어떤 자기의 뜻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뭐 트럭 시위까지 벌이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하고 반명계 또는 비명계 국회의원들은 응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예.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어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의 통제력이 별로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뭐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다음에 이런 그 팬덤의 아주 극단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 경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마 그런 식으로 본인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트럭 시위 같은 건 간간히 계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구가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시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아마 앞서는 여의도 국회였다면 지금은 이제 각 후보, 각 의원들, 뭐 혹은 강병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의원들의 지역구 앞에서 저게 LED죠. LED 1톤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77.7%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한 77.7%. 아니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뽑았는데 이거 뜻을 왜 거스르냐. 혹은 당대표 들기 그만해라. 오전부터 한 8시간 가까이 이렇게 지역 사무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톤 트럭 시위를 하겠다. 쉽게 자자되지 않을 것 같다. 최병묵 의원은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럭 시위도 뭐 일본 행동하는 지지자들. 그런데 분명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색출 청원 단합을 해친다. 이걸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렇게 1톤 트럭 시위 지역구 앞에서 저 트럭 시위를 접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또 압박도 좀 상당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적극 지지층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라든가 그쪽 지지층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줬었더라면,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어떤 기권표나 무효표보다는 평소에 말했던 압도적 부결이 됐었다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노를 표출한 건데 강성 지지층의 어떤 분노를 막을 방법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적극 지지층들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옹호하는 행동들이 당의 단합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실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결국 외부적인 싸움에 있어서 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이제 우리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비명이 됐든 친명이 됐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예. 또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의견이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당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또 포용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은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승훈 변호사인데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나와서 폭탄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은 트럭 시위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하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비명계원들과 국회에서 나가 퇴근할 때 직접적으로 찍는 것도 있고 그걸 또 일부에서는 테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 여건에 대해서 좀 걱정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실제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겠죠. 또 내년 총선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들을 감수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서 무기명 투표에 의지해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강성 지지층의 얘기도 있지만 비명의 의견들도 잘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또 당의 지도부의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친문계, 뭐 지금은 비명계로 분류하는 4명 의원들 지역구 앞에서 이렇게 트럭 시위를 벌인다. 그런데 오늘요, 어떤 강성 지지자는 본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고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지지를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대선 기간 중에는 사실은 전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 좀 뽑아달라. 아니 그랬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전화한 거니? 이래서 맞아. 그렇게 또 전화했었고 연락을 좀 끊었던 친구들한테도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어떤 후보를 뽑을지 100분 토론 한번 봐라. 대선 토론 한번 보고 조금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우스갯소리도 좀 섞으면서 전년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 좀 뽑아달라 부탁했다. 내용을 쭉 들어보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뭐 본인들은 정상적인 좀 목소리가 큰 정치 활동이다.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직접 라디오에 출연까지 했네요. 뭐 제가 보기에 저 정도면요. 저는 용납이 돼요. 저 정도면 이게 건전한 팬덤으로 저렇게 그 이재명 대표 좀 뽑아달라. 뭐 또 기프티콘 보내면서 나은 정치 뽑아달라. 이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제 그 개딸들이 그걸 넘어서 반대 진영의 정치인들을 정오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고 또 이게 트럭까지 동원해서 공격하는 이거는 이게 저는 도를 넘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적극 지지하는 건 좋지만 왜 그 반대 진영의 정치인을 심하게 공격하느냐. 그래서 저는 홍위병하고 이게 똑같은 형태로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도요. 저는 홍위병 때 모택동의 태도가 똑같다 봐요. 이재명 대표가 비록 이게 최근에 뭐 10며칠 만에 자제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강력하게 만류를 안 해요. 그때 문화대혁명 때도 조반유리
당신들의 반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부추겼는데.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또 단순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왜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박 칠적이 있으면 이걸 징계를 하든지 뭐 고소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 오히려 이게 보수청에서 뭐 방광계처럼 보수청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개딸들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자신이 있으면 고발하세요. 수박 칠적 포스터. 옛날에 드루킹 사건에 알겠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요. 그게 보수청에서 한 줄 알고 고발하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게 구속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보수청에서 한 건지 아닌지 제대로 이게 고발을 하시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당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해야죠. 계속 이 말로만 자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당원이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징계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대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인이 자제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또 단순하게 중국의 마오쩌둥과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그럼에도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말들이 많았던 수박 칠적 포스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서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어때요? 개딸의 그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 진영에서 이른바 이관계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바라는 바요.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수박이란 표현도 자제하고 이제 명단을 돌리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또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참 생각해보면 어떤 한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 인터뷰를 토대로 저희가 논평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른바 개딸 박모 씨는 이 수박 칠적 포스터를 보수 진영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제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저쪽에서 변복시켜서 그러니까 복장 바꿔서 그렇게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도 덩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언급도 마치 말리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복시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잘못하는 거다. 아니 잘못 나가면은 말리기도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가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건강을 더 잃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음모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해가 뜨는 것도 음모고 달이 뜨는 것도 음모예요. 그리고 수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이 수박이라는 과일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른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는 그러니까 진짜 진성 민주당 지지자 아니다라는 비판하면서 근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도 언급이 일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민주당 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 이수근 변호사님, 이게 진짜 법적인 것까지 가는 건지. 왜냐하면 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거 마치 보수층에서 당 내용, 민주당 당 내분 이간질하려고 좀 보낸 사람들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갈 일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 이제 저런 포스터를 보수층에서 보수 진영에서 만들었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유포한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SNS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만약에 사법부에 넘겨서 고발한다든가 검찰에 수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을 검찰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항상 과한 것은 또 제재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좋지 않고 수박 칠적이라고 하는 게 무기명 투표인데 실제 누가
기권하고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저는 저걸 갖다가 법률적으로 처분하는 것들은 법률적으로도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문제이다. 그래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도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보도 내용, 국민일보 보도 내용대로 고발 검토하는 건 뭐 같은 당적을 갖고 있지만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항상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그게 좀 과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내에서 둬야 되는 것이지 예. 법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결코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표현의 자유 중에 비추어서 그렇게 적절한 대응 방식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별로 믿지 않아요. 예. 법률적 검토가 아니고 저거는 저 수박질척이라는 포스터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드루킹 악몽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예. 드루킹 사태 때도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당시에 그 야당이죠. 국민의힘 그쪽의 소행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발했던 거 아니에요, 추미애 대표가. 여론 조작을 누가 했느냐.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 그 당시에 뭐 평창 올림픽 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젊은 층들 뭐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 틀림없이 상대당에서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뭐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아마 이럴지도 몰라. 그 차원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정말 검토를 하고 있다면 자 이거 만약에 드루킹 사태처럼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기에 치중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만약 제대로 안 밝혀진다면 고발 못하는 거죠. 이 포스터가 뭐 의미가 그렇게 작지 않은 게 오늘 이 중에 일부 의원들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1톤 트럭 시위를 했기 때문에요. 법적 얘기까지 나온다. 이 부분 좀 각자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라이브 방송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말한 표현, 저쪽이란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이 공격을 하면 분열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히겠지만 거기에 대항을 해서 언급을 하고 반격을 하면 다음 꼭지는 이렇게 됩니다. 갈등 격화 곧 분당될 듯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됩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뭐 당이 탈당을 하고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어제 오늘 목소리까지 뭐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이계호 공천 TF 단장도 꽤 뭐 사실에 가까운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화면을 같이 서정욱 변호사하고 함께 같이 볼까요? 이게 왜냐하면 저쪽이 공격하면 분열이 시작된다. 앞서도 이재명 대표가 수박질적 포스터 누가 만들었냐? 저쪽이 만든 건 아니냐? 저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여기서 어제 라이브 방송했던 이 저쪽이라는 표현은 보수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비명계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이 뜻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람은 이제 그 무의식 중에 한 발언 중에요. 진심이 드러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그 무의식 중에 저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우리는 같은 동지가 아니다. 이 말은 이게 적이다. 이 말은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적이다. 이런 게 의미로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화합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요. 글을 또 이게 올린 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등 뒤에서 칼을 이렇게 꽂으니까 진짜 아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에서 반 이재명 의원들이 공격하는 걸 등 뒤에서 칼을 비수를 꽂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게 완전히 자중질환 일으키는 등 뒤에서 비겁하게 비열하게 칼을 꽂는 이런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요, 뭐 화합, 통합 하나 된다 이걸 외치지만
이미 반 이재명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들에게 등 뒤에서 야비하게 칼을 꽂는 이런 자들이다. 이래서 이게 저쪽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뭐 논평의 취지는 뭐 존중하면서도 또 저쪽이라고 단순히 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대표도 지금 계속해서 갤달들에게 자제령을 내리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썼다. 저도 그 얘기는 좀 첨언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이 얘기가 좀 눈에 띄었던 게요. 같은 현직 의원이시니까 조순희 의원님. 네. 고민정 의원이 수박이라는 단어도 맞듣지 않고 개딸이라는 단어도 불편하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친문이자 친명이고 개딸이고 수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친문이자 친명이고 개딸이자 수박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던데요. 오히려 개딸이나 수박 이런 은어 그리고 어떤 국민에게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 이런 단어부터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지도부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명이고 예. 친문이자 친명이고 개딸이자 수박 이거 알아들을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당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입니까?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발언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을 마구 해야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통합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편을 가르는 것, 예.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어줘야죠. 친문이고 친명이자 개딸이고 수박이다. 고민정 의원 뭐 여러 최근에 고민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